유혹의 기술 두 번째 이야기. 유혹의 24가지 전략과 전술. 먼저 신비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비감을 유지하고 그것이 곧 유혹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유혹의 과정을 밟아가면 상대방의 경계심을 천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에 또 불행한 일이 있는 듯한 상대를 고르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상대가 어려워 보이고 그래야 흥미를 더 느끼고 성취했을 때 만족감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선택할 것인가?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유혹은 일종의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 흥미를 가질 때 더욱더 재미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성격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크다 이겁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또 자기와는 정반대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달라야만 흥미있는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큰 사냥감을 고르는 이유는 도전하는 즐거움을 크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안심하도록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표물에 서서히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목표물의 주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주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일단 안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격의 고삐는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녀에게 절대 다가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주위를 빙빙 맴돌 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틀림없이 거미줄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그래서 안달이 난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에게 먼저 접근한 쪽이 자기라고 믿게끔 하면은 이미 게임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신의 폭도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정중하다 못해 수줍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두려움은 차차 사라지고 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 시작합니다.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 시시한 잡담만 늘어놓습니다. 일부러 꾸민 어눌한 태도가 더없이 미묘한 의미를 전달하고 무관심해 보이는 표정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처음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로 하여금 상황을 판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리품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질이 높음으로써 그 이상을 보상해 줍니다. 상대방한테 상반된 성격을 보일 경우 상대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좀처럼 파악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런 모습을 간직한 사람한테 상대는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복잡, 미묘한 매력을 풍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같은 존재, 그것이 상대의 모습으로, 상대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기묘하고 모호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파악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남자에게 푹 빠져들게 됩니다. 계속 상대의 관심을 끌려면 무엇보다도 신비감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헷갈리게 하는 상반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연인들과 경쟁하게 만듭니다. 이는 질투심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연인들과도 경쟁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람둥이로 낙인 찍힌 남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여자들은 그런 남자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빈자리만 즐비한 식당에 선뜻 들어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너무 자주 보여지게 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국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지루한 일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뭔가 파격적인 인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의식에 파고들어 자신의 진짜 의도를 전달하려면 모든 것이 암시적이 되어야 합니다. 암시의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유혹의 초기 단계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암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지 반신반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뭔가 힌트를 주면 됩니다. 유혹자가 던진 힌트는 상대의 마음 한구석에 등록이 됩니다. 암시는 상대가 긴장을 풀고 있거나 주의가 분산되어 있을 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상대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고 그들이 즐기는 것을 함께 즐기면서 그들의 기분에 적응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가 수작을 걸어와도 생각보다 화를 덜 냅니다. 같이 기분을 맞춰주고 같이 놀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의 경계심은 서서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에서 멈추지 말고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영혼까지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부서진 꿈을 찾아내서 비춰주어야 합니다. 상대는 유혹자에게 투영된 과거의 꿈을 통해 마치 그 꿈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쾌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이루지 못한 꿈은 부가 될 수도 있고 신나는 모험이 될 수도 있고 금지된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친숙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자는 계속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신비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자신을 읽히는 순간 그들에게 걸어둔 주문은 깨지고 맙니다. 상대로 하여금 저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나 하는 궁금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상대가 스릴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유혹자는 상대가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긴장과 호기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상대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깜짝 쇼의 종류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나 소박한 여행을 준비해 상대에게 자신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실은 이런 작은 노력들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불안감을 어루만져주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관한 말을 하는 것 같으면 귀를 쫑긋 세워 정신을 차리고 듣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녀의 냄새, 목소리, 행동거지, 재치 넘치는 대화, 고혹적인 눈빛, 계절마다 다른 꽃을 수놓은 화려한 의상 등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매력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상대 여성에게 꽃을 보내고 차에서 내릴 때면 손을 잡아주고 담뱃불을 붙여주고 낭만적인 곳으로 데려가고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에 여성들은 열광합니다.
값비싼 선물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선물의 경우에는 감상적인 효과가 길게 이어집니다. 신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서 상대의 마음속에 즐거운 환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손에 넣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유혹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평범함입니다. 평범함과 이상화는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환상을 심어주지 못하는 한 유혹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고 안심하게 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희생자인 척 하면서 상대의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드러냄으로써 여성들에게 부드러운 남자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용감하고 사심 없는 행동은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가장 은근하게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상대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쉽게 유혹에 걸려들게 됩니다. 악마적인 분위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두려워하며 멀리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가까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적절한 고통으로 상대의 마음을 장악해야 합니다. 강렬한 관심을 기울이다가 이따금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며 무관심할 척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만나지 말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를 화나게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루한 사람을 피하지 까다롭지만 매력 있는 사람은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꽃이다. 절벽 가장자리에 피어난 꽃을 따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사랑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스탈당이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랑꾼입니다. 고통을 가하는 기술은 삶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취하게 하려면 알코올보다는 자신감과 느긋한 태도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세상에 거칠 게 하나도 없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일이나
임무, 결혼, 과거나 현재 같은 이야기는 삼가하도록 합니다. 상대에게 접근할 때면 나머지 일은 모두 뒤로 미루고 일이든 친구든 자기한테 상대 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일단 상대의 몸짓에서 준비됐다는 신호를 읽게 되면 바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상대의 매력에 정신이 팔려 자기도 모르게 과감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남자가 소심하게 나올수록 자신의 매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유혹은 타협을 모색하는 장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장입니다. 유혹에서 남자든 여자든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해요. 상대가 과감한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안심하게 만들었다가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을 경우에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연히 옆에 있는 존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계속 애타게 하려면 부재 전략으로 끊임없이 고통과 갈등을 야기해야 합니다. 익숙한 느낌이 들면 상대로부터 당연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우는 소리로 상대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의 방어 본능을 건드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절대 상대를 개조하려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경우 굳이 사과하러 들지 마세요. 빨리 끝내버리세요. 어줍지 않은 사과는 상대에게 모욕감만 심어줄 뿐입니다. 이별이 빠를수록 후유증을 극복하기가 쉬워집니다. 여자를 밝히는 자신의 취향을 결코 변명하지 마세요. 애정이 식었는데도 관계를 질질 끌 경우 상대에게 쓸데없는 고통만 안겨줄 뿐만 아니라 당신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죄책감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상대는 당신을 통해 쾌락을 얻었습니다. 이별의식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소와는 다른 장소로 그들을 데려가야 합니다. 쾌락과 놀이에 빠져들 수 있는 장소는 은연중에 쾌락과 놀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공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대에게 마치 드라마 속의 주인공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세요. 비좁은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지낼 경우 사람들은 쉽사리 유혹에 빠져듭니다.
카사노바는 크리스티나에게 궁극적인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번쩍거리는 보석과 의상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나른한 쾌락은 전염성이 강한 법입니다. 돌아서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을 때까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쾌락을 제공해 주도록 하세요. 유혹의 기술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